오늘 할 거는 계절별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술 발달에도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레벨까지는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 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되게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뭐 어떤 기술이 급격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새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주팔자 같은 경우도 한 20년, 30년 전에 주로 다뤘었던 이론들 아니면 불과 10년 전에 다뤘었던 이론들이나 이게 지금 적용해서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외부 요인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체도 바뀌게 되니까 그 보는 관점들을 계속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주명리학 쪽 분야는 아무리 뭐 이름이 높은 권위자의 이론이라든지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지나면서 대단히 빠르게 도태되어 버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론 토대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론에 대한 기틀을 잡고 변화하는 해석들을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더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에서 그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음양이랑 오행입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을 다룰 때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월지에서 어디 분야에 배속돼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계절입니다. 사주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월지 기준으로 본다. 일주 이야기를 하는 건 바뀌는 얘기야. 매년마다 바뀌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볼 게 아니라 월지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자기 만세력에 자기 사주를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시고 월지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가만 보면 그게 그 이 사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을 아는 거예요. 이건 안 변해. 인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각 계절마다 마지막 자리는 이렇게 진, 뭐 미, 술, 축 이렇게 토로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으로 보세요. 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지지에 있는 거를 오행으로 토다라고 보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각 계절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모든 계절은 오늘 좋은 얘기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없을 거예요. 모든 계절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주의 단점들을 말해줘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로 봄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보자. 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봄이 성공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정의를 해보자고.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뭘까? 성공이래요. 제가 구글에 방금 쳐보니까 성공,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거,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는 거. 이걸 못 얻는 거 실패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인가? 아무튼 그러면은 이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봄의 목적이나 뜻이 뭔가? 봄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인묘진, 사오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게 목적과 뜻이잖아요. 봄의 방향이 봄 다음은 무조건 여름이어야 되잖아요. 봄 다음에 겨울이 오면 실패죠. 봄 다음엔 여름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생화. 이게 성공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 전 봄에 태어났는데 목생화가 안 되는데 실패한 인생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알아야 될 사안은 이 글자들 있잖아요. 이게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야. 화가 없다고 해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야. 사주가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있다 없다로 이런 걸 따지지 말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봄이라는 거는 목에 배속되어 있고 목의 목적은 화가라는 거야. 이건 계절적인 관점이야. 내 사주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내 사주가 어떤 구성이든 간에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이라고 치면은 이 사주의 목적은 화로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사주에서 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봄이라는 건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인류의 성장 그래프 보셨잖아요. 이때가 가장 진화가 안 된 상태야. 가장 어린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봄이라는 거는 화로서 빨리 성장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봄이라는 거는 목생화를 통해서 화로 거듭나는 게, 그러니까 화로, 이게 목이라는 게 화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목생화라는 건 뭐냐면은 목이 화라는 경험을 한 목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화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화라는 거는 경험적인 측면의 화가 되는 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먼저 봄이 목생화를 하는 게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목이라는 게 뭐고 화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가 인묘진월에 태어났어요. 만약에 이 사주는 제가 아까 오행은 절대 불변한다고 했잖아요. 인묘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들이 인묘진 안에 다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같은 것도 전부 다 이 인묘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인묘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목이라는 건 어떤 거를, 씨앗 같은 거를 이게 씨앗이 있으면은 이게 발화를 해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어떤 뭐 결실을 맺고, 이게 큰 틀에서 목이 하는 행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목의 행태고 이건 봄에 배속된 목의 행태이기 때문에 봄의 목이라는 거는 새싹과 씨앗 같은 거예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아직 자란 게 아니야. 그러면 인묘진의 목적은 이걸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묘진은 자라지 않았어. 그러면 인묘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라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묘진월생들은 철이 들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냥 애들이에요, 애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어린이 마인드야. 세상 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세상 속에서 자기가 거칠게 살아와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철 같은 게 들었을 수는 있죠. 근데 기본적인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새싹이고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만 가득하고 이 실행 능력이 없어. 이 실행을 하는 능력이 화거든요. 근데 봄은 화가 없잖아요. 화로 가고 싶을 뿐인 거야. 그래서 이 경험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묘진 중에 누가 제일 철이 없냐? 인이 제일 철이 없죠. 그 다음 묘가 철이 없고 그 다음 진이에요. 인은 완전 애새끼 마인드예요. 인 같은 경우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런 거지. 인이 맨 앞에 있으니까 얘는 막내야, 거의. 얘가 막내예요. 얘는 지가 막내란 사실을 알아. 그래서 기본적인 어린애 마인드가 자기가 이쁨 받고 관심 받고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랑으로 뭔가 커나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막 저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런 꿈을 말하면 사람들이 막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그런 꿈이 커다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인이에요. 묘라는 거는 막내보단 좀 자랐잖아. 이게 그 미운 7살 이런 애들이라고. 묘라는 거는 지가 어른인 줄 알아요, 묘들이. 인묘진 중에서는 묘진은 거의 사고 뭉치야, 얘들은.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진은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거의 어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애들이야. 내가 곧 뭐라도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하지만 이 세 사람들 특징은 뭐냐? 셋 다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지. 자기가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직접 부딪혀서 경험한 적이 없고 그거에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인묘진이라는 걸 퉁쳐서 우리가 봄생의 특징을 퉁쳐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눈빛을 기본적으로 타고났어요, 얘네들은. 눈빛이 그래. 그래서 인묘진으로 타고난 애들 자체가 영악해. 어디를 가야 나를 이뻐해주고 관심을 주는지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빠 친구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오는지를 알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악해요. 자기가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어딜 가야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 뭔가 설거지하다가 막 이렇게 맞다고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막 하는 애들 있잖아. 사실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자기 봐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인묘진들입니다, 크게는.
그래서 장점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변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포텐셜이 인묘진월에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걸 기대를 해.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인묘진월생 친구들을 보면은 아, 쟤는 저렇게 재능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세상이 몰라주지? 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빛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부분이. 그래서 안타까운 친구들이 대단히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예를 들어서 봄생들은 애초에 봄 자체가 화가 없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 있는 얘기를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그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약간씩 조합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조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되잖아. 그럼 봄에 만약에 화가 조금 있는 애와 화가 없는 애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화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사회 나가서 부모님이 힘들다거나 하면 학비라도 좀 벌어볼까 알바라도 하는 애고, 화가 없으면 알바를 하겠냐고. 자기 뭐 이거 하고 싶어요, 미술학원 가고 싶어요, 뭐 배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구조가. 이게 큰 틀이에요. 이 부분은 안 변해.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이라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모든 영양가와 경험치가 가장 많이 누적돼 있어요. 여름보다 더 영양가가 많아. 근데 봄이라는 건 겨울을 지나야 봄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무한 반복이야. 겨울 다음에 이렇게 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묘진들은 꼭 이 알짜인 영양가 있는 거를 빨아먹을 생각을 본능적으로 해요. 맛없는 건 안 먹어. 꼭 비싸고 맛있는 걸 먹어야 해, 이 친구들은. 돈이 많이 들어. 기본적으로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았는데 인묘진생이다? 걔네 집은 돈 진짜 왕창 깨지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까다로운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가장 영양가 있는 걸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난 먹어야지.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봄에 목이 지나치게 왕하거나 잃어버리면은 내가 다 먹어야 되잖아. 내가 수생목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내가 다 먹어야 돼. 좋은 건 내가 다 가져야 돼. 그래서 왜 심술 많은 애들 있잖아. 남의 거 장난감 다 뺏고 이거 다 내가 가져야 되고, 자기 못 가져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자기가 다 가져야 되고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이런 친구들. 그리고 봄은 어차피 자기가 마치 굉장히 성장해서 대단한 게 될 것처럼 항상 알고 있어. 그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자기한테는 큰 꿈이 있고 언젠간 가을로 넘어갔을 때 자기는 어떤 커다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이상한 망상과 신념, 뭐 어떤 확신 같은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뭐 자기가 뭐든지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주를 봐야겠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봄들 같은 경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목생화를 봐야겠죠. 목생화라는 거는 뭐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차근차근 누구나 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서 이 여름 안에서 내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서 증명을 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오행에서 순서를 목생화라고 했겠냐고, 순서를. 우리가 이 순서를 목생화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화생목이라고 안 하잖아요. 인묘진월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목으로 시작해야 돼. 그럼 목으로 시작하는 건 뭐냐? 인묘진에서 이 목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씨앗이 커져서 나중에 터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이에요. 내가 확실한 씨앗이다. 나는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다. 꽃 피울 수가 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 그 확실한 상태가 끝까지 차면 이게 목생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나 개성이 굉장히 강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보는 방법 굉장히 쉬운 거야.
우리가 인묘진월생을 만났는데 걔가 개성도 없고 자기 확신감도 없고 막 자존감 떨어져 있는 상태면 걔의 내년 운세를 그냥 볼 필요도 없이 걔 운세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찌질찌질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라는 건 목 나와야 돼. 일단 무조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에서 목생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인 친구들이 잘 되길 바라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줘야 돼. 이 목으로서 자기가 너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 목생화가 안 돼. 근데 대부분 인묘진월생들이 어떤 땐 너무 과잉으로 자기 착각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거를 뭔가 띄워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목이라는 거는 일단 목다운 상태가 돼야 목생활을 합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봄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자기만의 룰을 만들고 지켜라. 봄들은 룰을 안 지켜요. 왜냐면 얘네들은 콩나물 보면 어제랑 오늘이랑 뭐 내일이랑 어떻게 잘할지 몰라. 얘네들은 지네 맘대로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삶에 어떤 뭔가를 한다고 뭘 만든다고 치면 기복이 굉장히 심해. 미술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제 거 다르고 오늘 거 달라요.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자기만의 룰을 지켜가지고 만들고 만들어서 유지하고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마라. 절대. 인묘진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든지 간에 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얘네들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 이제 인묘진에 있는 딸을 시집을 슬슬 보내고 싶어.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조건도 나쁘지 않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서 뭐 집안도 괜찮고 이 정도면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딱 선보고 오더니 그냥 싫대. 그래서 왜 싫어? 그러면 그냥 왠지 모르게 느낌이 싫대. 그런 판단을 해요. 인묘진들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어도 자기는 못하겠대. 억만금 줘도 못하겠대. 난 싫어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왜 맞춰야 돼? 나 너무 싫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모든 걸 자기 마음에 들고 내가 그걸 결정하고 그거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에 풀리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막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내 적이 돼버려. 이 부분을 고치셔야 돼요. 주변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님들 인묘진월생도 다 이뻐한다고 했잖아요. 님들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님들 위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셔야 돼. 세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 일에 대한 부분이야.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라.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는 주변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 흥미가 없으면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안 해요. 직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왜 직업에 흥미를 넣냐고. 내가 흥미롭지만 돈이 안 벌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직업에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성공하기 굉장히 힘든 여건이 돼버려. 이 부분 골치 아프죠. 직업은 돈 많이 주는 걸 직업 삼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성공이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고치셔야 되고. 네 번째, 놀 생각만 하지 마라. 놀면서 일해라. 또 문제가 얘네들은 놀 생각밖에 없어. 왜냐면 이 인묘진 때는 뭔가 땀 흘려서 일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인묘진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물이 스며들면 가만히 물만 줘도 새싹이 자라나는 때요. 생산성이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여름처럼 막 이열치열 하면서 막 더운데 땀내가면서 일하고 이런 거 되게 딱질색이야. 그냥 편하게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면서 지낼 생각만 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얘네가 어차피 밖에 나가서 힘든 일 하라고 해봤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면서 일하는 방식을 가져가야 돼. 이게 안 풀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인묘진월은 이거 못 고치면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 그냥. 다섯 번째, 잔소리 너무 많나? 달콤한 말에서 멀어져라. 이건 칭찬이랑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인묘진들은 기본적으로 귀가 얇아요. 자기 주변에서 조금만 사탕 발린 말 하면 훅 넘어가.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런 거에 너무 약해. 기본적으로 칭찬에 약하긴 한데 뒤에 가면 더 칭찬에 약한 애가 나오니까 여기서 쓸 수는 없어.
심해. 걔네들은 칭찬만 해주면 뭐 집에 있는 집문서도 갖다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임묘진은 집문서는 안 가져가. 집문서가 뭔지도 몰라. 얘네들은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달콤한 말들을 하는 거에서 좀 멀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네 주변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임묘진은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게 시야가 너무 좁고 내 주변에 있는 새싹들만 자기 친구인 줄 알아. 그래서 세상은 되게 넓거든요. 세상에 넓고 사람은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얘네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숲속에서만 이게 전부인지 알고 얘네들이랑만 놀고 싶어 해. 조금 익숙치 않고 낯선 것들이랑 어울리기 싫어해요. 경험을 새로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해,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 퉁치면 뭐냐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야. 싫은 걸 안 한다는 거지, 전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성공을 해. 이걸 안 하면 성공을 못 해. 이게 목생화예요. 얘네들은 가게도 자주 안 바꿔. 뭐 가면 그것만 해요. 미용실도 자주 안 바꿔. 기본적으로 더 싸다고 해도 잘 안 가. 하던 데만 가고, 식당도 가던 데만 가고, 거기가 좋다고 하면은 그거 최고인 줄 알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잘 안 바꿔.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해. 근데 그게 자기한테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고, 이 경험에 자꾸 노출되는 게 여름이거든요. 이 경험에 노출을 안 합니다, 얘네들이. 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 주변 친구들이 성공을 못하면 지도 성공을 못해. 얘들은 자기 주변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가 성공하잖아요. 이걸 잘 못 바꾼다고. 인묘 진월생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걸 바꿨을 거야. 이거 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거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나아발에 있었던 사람들 다 손절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옆에 두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주요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권력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겨울이라고 했죠. 권력 구도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겨울, 여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거대한 싸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싸움이 봄과 가을의 싸움이거든요. 거대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겨울, 여름 외에도 얘네들은 겨울, 여름 뭐 이런 식으로도 싸운다는 거야. 얘네가 경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전투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봄과 가을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싸우는 척만 이렇게 해도 적당히 이제 뭐가 승패가 결정돼서 겨울이 이겼다라고 하면 겨울 가서 줄 서면 되고, 여름이 이겼다라고 하면 여름에 줄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어떤 누구냐가 상관없이 제일 일반적인 사람이 편안한 건 뭐냐, 봄, 가을로 태어나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머리 안 굴려도 된다. 근데 자기가 겨울이나 여름에 태어났다면 이런 뭔가 권력에 있는 다툼이나 자리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링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여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봄, 가을은 링에 올리질 않아. 얘네들은 거기까지 갈 생각도 없어요. 뭐 오늘 컨텐츠가 재밌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계절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절에 대해서 사주에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 계절이라고 했죠. 이 부분 잘 지켜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육신은 의미가 자주 변해요.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